자, 청문회에 이어서 또 다른 중요 증언이 나왔는데 언론 보도가 많지 않아서 이것도 영상으로 봐야 됩니다.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 증언인데 요즘은 권성동 의원이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이 영상부터 보시죠. 보도 나온 내용인데요. 권성동 통해 검찰과 협의하자 이화영 소스와 쌍방울 수사를 딜하는 이런 검찰과의 시도가 있었습니까? 그게 권 박사 쪽 사람입니다. 이화영을 끌어넣어야지만이. 이화영을 끌어넣어야지만 예, 쌍방울을 살려줄 수 있다. 권 박사는 누구를 말한다고 말씀하셨죠? 권자, 성자, 동자입니다. 저희 KH그룹의 강원도 평창에 45홀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27홀이 페어제고 18홀이 700cc라서 퍼블릭 골프장인데 그 45홀을 이철규 의원 때문에 10억에 보증금 10억에 5년간 운영권을 줬습니다. 한 1년에 190억의 현찰이 들어오는 곳인데 그것 때문에 이런 사단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사건에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정치인들과 관계를 잘 하면 검사로부터 일정 정도 수사가 적당한 선에서 정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저희 KH그룹의 배상윤 회장도 들어오시게 되고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회장도 적당한 선에서 지금 받은 형에서만 끝나기로. 그 얘기를 누구한테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건 롯데호텔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국제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배상윤과. 도망가기 전에 두 번을 권 박사가 식사를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바꿔주자마자 권 박사께서 이제 알았으니까 자네 건강에는 잘 챙겨. 모든 건 주 회장 얘기 다 끝났으니까 그렇고 마무리할 테니까. 그 마무리라는 건 뭐냐? 우리 배상윤 회장이 공항을 자진 입국해서 들어오면서 기자 인터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누군가를 그 이름을 거론을 시키고 들어와서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다가 병원으로 일단 뺐다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3년의 실형은 살게 해줄게. 충격적이네요. 그러면 배상윤 들어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나요? 공항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자, 제자, 명자입니다. 충격적이죠. 주장이 충격적입니다. 요지는 쌍방울과 대북 사업을 같이 했던 KH 회장이 지금 배임 횡령 혐의로 도피 중인데 이권 관계에 있던 권성동 의원이 당신 혐의 해결해 줄 테니까 입국하면서 대북 송금 이재명 관계 있다고 하라라는 요구를 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예. 이 주장은 대선 직후 KH 배상윤 회장이 이재명 대북 송금 상관없다고 하는 인터뷰를 SBS에 했었잖아요. 여기서 다뤘었는데. 네, 올해 6월 24일에 배상윤 KH 회장은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관없다는 인터뷰를 SBS와 했습니다. 그 인터뷰와 연결된 주장. 네. 인 걸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이제 JTBC가 취재가 많이 돼 있던 것 같은데 JTBC 후속 보도를 보고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청문회장에서 권성동 의원 그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한 증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내용 자체는 충격적인데 이게 이제 진위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직은 조경식 부회장이 전 부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저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검증을 좀 해봐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 사건은 명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뭐 방북 대금이다 이렇게 이제 한 사건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강화하고 실제로 이게 그런 증거인데 조경식 부회장 말이 다 일거실투족 그 말이 다 맞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여권에서 그런 작업을 해서 이재명을 이제 죽여놓으면 자기가 이제 다른 자기들이 계속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빙성 높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KH그룹에서 우리 부회장인 적 없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니까 조금 확인은 더 해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그날 하루로 끝인가요? 아니면 더 합니까? 지금 더 후속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청문회 자체는. 네. 그 굉장히 임팩트 있는 청문회였는데. 법정에 이제 이 조경식 부회장이라고 자임하는 이 양반이 법정에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상당히 그 증언의 공신력 여부, 위증 여부가 이제 도마 위에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을 했죠. 권성동 의원한테 어마어마한 48억을 말이죠. 네. 건넸고 당초에 이제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설계가 변호사비 대납으로 설계됐다가 이것이 대북 송금에 지금 대통령이신 이재명 당시 당대표. 지사가 이제 방북하는 그 대납 비용으로 이제 바뀐 건데 당초에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제3자 뇌물수수로 되려면 그 제3자의 수익자가 되는 북한 정권의 김정은 위원장 수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 그 수사가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소해서 공소유지한다는 게 불가능한 프레임의 사건인데 지금 우리 김기표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조경식 부회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이 발언을 국회 청문회, 입법 청문회에서 나와서 했다라는 것은 그로 인한 불이익을 자기가 감수하면서 한 거니까 이 문제는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액수가 움직였다면 뭐 증거가 있거나 뭐 있겠죠, 그죠? 그렇죠. 네. 이제 진술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돈을 전달하는 과정을. 그런데 전 전반적으로는 그 팩트는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경식 부회장의 말이 어느 정도까지 맞는지는 또 확인해 봐야 될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만 방금 우리 박봉기 의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위증죄의 처벌의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것은 좀 신빙성이 높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더 확인해 봐야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빵빵 터지고 있는, 그러니까 검찰이 해체돼야 된다라는 이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소식들이 있는데 쌍방울 사건이 또한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는 예상을 했던 바긴 하지만 애초에 KH그룹을 잡아 조진 이유가 니네가 책임지고 이재명을 엮어서 죄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하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 5일날 국회 법사위 제1소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네, 핵심은 이겁니다. 검찰이 유명 정치인 이름을 넣어야 살려준다고 협박을 하면서 KH그룹 임원 17명을 구속할 정도로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원을 17명 했으면 전주부터 시작해갖고 기업체들 식구들을 다 잡아 쳐놓은 거예요. 솔직히 아직도 완전 대기업들도 그렇지만 이런 중소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임원들 진이 80% 이상이 가족이에요. 아빠가 대표이사면 엄마가 감사고 아들이 주주고 뭐 최대 주주이거나 상무 이런 게 이제 태반이거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사들이 이렇게 잡아넣었다는 결국 가족들 잡아넣었다는 거예요. KH그룹 가족들. 그래놓고 이재명이 했다라고 니들이 증언만 해주면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회의를 했다는 거죠.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안부수 아태평화 교류위원장 이 사람이었다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대북 송금 사건이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근데 검찰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자꾸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조작이 된 거라는 얘기를 폭로를 한 겁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지만 검찰이 압박을 해왔고 그 과정 중에 국정원에서 애초에 안보수하고 이게 이 일종의 이제 사실은 공작질을 해가지고 대북라인 김경희를 꼬시려고 처음에 시작됐던 작업이 나중에 이걸로 변질이 되는 과정 중에 안보수와 국정원이 이와 같은 아이디어 내지는 자료들을 검찰에 넘겨줘서 이런 조작질을 하게끔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이 48억을 요구를 했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권성동이 또 48억을 요구를 했는데 권성동하고 친구, 그다음에 배상현 회장의 지인이라는 황성일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이 권성동하고 요 배상현 부회장 그 사람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준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애초에
억울하잖아요, KH그룹은. 원래 이제 지네들이 쌍방울하고 짜고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 건 맞아. 대북 사업 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게 되면 KH그룹하고 쌍방울이 그걸로 해갖고 주가 조작해서 이득을 보려고 했던 건 사실이고 또 그거 관련해서 국정원도 이미 내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쌍방울은 다 빠져나갔는데 KH그룹 이사들만 전부 다 이제 지금 다 죄인이 되거나 사법적인 처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왜냐면 쌍방울은 이재명 대통령을 찝었잖아. 저기 누구야 이름 뭐야 저거? 김성태. 김성태가 찝어가지고 아예 풀려났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죄송합니다. KH라고 했는데. KH 이쪽 사람들은 하나도 못 풀려났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 좀 풀어줘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사안이 엄중해진 상황이라 이거를 검찰도 함부로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거기에서 권성동이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런 사업들 같은데 제안을 했던 그 일상적인 처리 수수료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권성동이는 제안을 받자마자 48억 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근데 원래 20억에서 그 아까 말한 황성일이라는 사람이 개입을 하면서부터 48억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20억은 실비고 48억은 28억이 거기에 그 영향을 미쳐줄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추가 떡밥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쨌든 뭐 권성동이 협조하면 도와줘야지라고 말했던 뭐 녹취록도 공개가 됐고. 협조하면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돈을 넣으면 도와줘야지라는 뜻이겠죠. 결국 이와 같은 사안들을 봤을 때, 자, 일단 검찰은 어떻게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서 국정원과 같이 공모를 해서 진짜 사실상 조작질을 한 거고요. 간대기가 쳐먹었는데.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서 권성동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걸 정리해주는 조건으로 또 삥을 뜯으려고 한 거죠. 돈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당시 수원지검 박상현 검사가 가급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에 연루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하도 많은 검사 이름이 나와서 헷갈리시죠? 그럼 박상용 검사는 한간에 응가 사건으로 벽에다가 술 취해서 휴게실에 손으로 난초를 그리셨다고 하는. 그분입니다. 왜 화장실에 그려도 되는데 휴게실까지 가갖고 자기 작품을 민원인들도 다 보고 있을 텐데 거기다 남기려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 변화의 대가이신 김상용 검사가 박상용 검사가 나는 아니다. 나는 싼 적이 없다. 나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CCTV에 다 찍혔는데. 네.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다. 저 사람은 술 먹은 개다 뭐 이런 의미겠죠. 똥검이었어? 네. 그래서 똥검 박상용이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똥 때문에 쪽팔린 것도 있고 하니까. 뭐가 쪽팔려? 지가 해놓고는. 아니 근데 내가 했어도 사실 쪽팔리잖아. 네. 당당할 수 없었던 박상용이 뭔가 한 건 크게 해보겠다고 KH그룹을 개잡듯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다 잊고 계셨구나. 박상용이라는 이름을 잊지 마세요. 네. 아, 그 작품이 아직도 저는 보고 싶어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저는 권성동이 48억으로 가격을 올린 데는 별도의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KH그룹이 평창에 400만 평의 땅. KH그룹이야. 네. KH그룹이 평창에 400만 평의 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거 동계올림픽하고 어쩌고 한다니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해갖고 다 끌어갖고 땡겨 썼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저렴하게 깔끔하게 성공적으로 평창 끝내고 났는데 그 유휴부지들에 대한 사용 저기가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펌핑을 좀 해주는 수수료까지 같이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400만 평 부지의 땅을 갖고 있고 거기에 골프장과 스키장, 5성급 호텔 3개가 있는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때문에 사실 여기서 190억 원의 현금이 나오는 곳인데 억지로 10억 원의 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해줬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서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권성동한테 철교 좀 어떻게 보내버리면 안 돼요. 쟤 때문에 우리가 땅을 거의 다 뺏기다시피 했어요. 라고 하는 민원도 권성동한테 같이 찔러 넣음으로 인해서 금액이 거의 2.5배로 펌핑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쯤 되면은 진짜 양아치 상양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거래를 한다고 해갖고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다 쪽쪽 빨리는 거예요. 왜? 알고 있거든 얘네들은 이 기업의 어떤 약점을. 니들도 어차피 주가 조작으로 해먹은 집단이고 니네들이 그런 돈으로 만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조폭 애들이 약점 잡고 그 돈 뜯어내듯이 철저하게 뽑아내려고 덤벼든 거예요. 아니 경찰 출신이어서 맨날 조폭들 이렇게 자주 봐서 그런지 하는 짓거리가 보통 자기가 잡거나 수사한 쪽하고 똑같은 양상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윤석열도 그렇고 이철규 의원 본인은 경찰 출신이고 본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했잖아요. 그분이시잖아요. 네, 최근에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우기고 있으신 분이죠. 아무튼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이 검찰과 권성동의 뭐라고 해야 되나? 조작? 수익 사업. 수익 사업으로 조작이 돼가지고. 이재명도 구속시키면서 내 수익도 땡기는. 근데 저는 꼭 먹고 알 먹는 사업이었던 거죠. 너무 소름 끼치는 게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은 대학 출신으로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사석에서는 친한 척하고 웃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더블 감빵을 보내드려야죠. 와, 씨. 그래서 이미 KH 자체 안에서도 대북 사업하고 이거는 이재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보낸 돈들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방북 비용이었다고 우기고 있잖아. 근데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쌍방울이 현지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실제로 뭘 하려고 진행을 했던 정황도 파악이 됐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경기도 사업이었으면 쌍방울이 거기에 사람들 고용해갖고 무슨 공사를 시킵니까? 뭘 하려고 한지는 모르겠어. 하우스를 하려고 한 건지, 스마트팜을 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현지에서 북한인들을 고용해갖고 뭘 하려고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고용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관련된 자료들을 국정원이 확보를 했는데, 이거를 검찰 측에다가 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내용은 기소나 재판에서 쏙 빼놨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한 기록을 좀 보자라고 했더니 국정원 기록인데 네가 왜 봐? 그럼 검사 니는 왜 봤어? 이런 개 같은 재판을 해가지고 이걸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게 우리 변초 박상년 선생이었다는 거죠. 네.